자, 이제 각 당의 경선 레이스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여야 독일에서는 움직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공직자 사퇴 시한 하루 전인 5월 3일 대선 후보를 확정을 하는데요. 이 소속 광역단체장 12명 중 최대 7명의 출마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낙선을 하더라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의도도 있고요. 또 경선 기간을 최대한 늘려서 컨벤션 효과를 좀 극대화하겠다라는 전략도 있습니다. 어제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또 오세훈 시장은 13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14일에 출마 선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의 경선관리위원회가 확정을 했는데요. 대선 1차 경선에서 여론조사 100%로 4명을 선출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직 확정이 안 된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확정이 됐답니다. 2차에서 2명으로 압축을 해서 이제 이 일종의 결선 투표 같은 거죠. 이걸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2명을 놓고 치르는 경우에는 주자 간의 이제 셈법이 유불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진 대표. 예. 국민의힘이 확정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결선 투표를 저는 도입한 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은 압도적인 후보가 없어요. 그러면은 상당히 우스꽝스럽게 어떤 후보가 한 28% 하다못해 25% 넘어야 되겠죠. 5.8% 나왔는데 후보가 되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민주적 정당성도 없고 당이 분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등과 2등이 한 번 더 겨뤄서 2, 3, 4등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 특히 3, 4등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후보가 상당히 뭐랄까요, 당내의 민주적인 정당성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그렇게 해야만 그 후보가 국민의힘을 대표한다,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상당히 짜릿하고 이제 흥행에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만 만약에 어떤 후보가 50% 과반을 하게 되면은 결선 투표를 안 합니다. 예,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없다라고 보이고요. 이번 경선에서 근데 저는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힘 후보가 너무 많다, 뭐 20명이냐 뭐 15명이냐 하는데 전 이게 정상이라고 봐요. 정상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너무 대통령 선거하면은 1등만 빛나는 대통령 선거였어요. 그리고 한 2, 3, 4등 정도만 나와가지고 뭐 들러리 섰잖아요. 약간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죠. 이재명 대표 때도 그랬죠. 근데 역사상 가장 재밌었던 경선이 언제냐? 바로 이명박 박근혜 경선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정말 치열하게 싸웠는데, 이번에 공화당 미국의 공화당 그 경선을 보시면요,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한 10명이 쫙 서가지고 토론해요. 그 다음에 이제 줄여서 나중에 이제 결선 투표하는. 저는 그게 원래 경선의 정상적인 패턴이다. 저는 이것이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여야 모두 한 10명씩은 짝짝짝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각자의 기량을 발휘하는 그런 전 대통령 선거 문화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막 군소 후보 날림 이런 프레임으로 자꾸 엮지 않고 오히려 이재명의 원맨쇼 모놀로그 경선은 정말 노잼일 것이다. 저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결선 투표 양자 대결 이 방식과 관련해서는 홍준표 시장하고 한동훈 전 대표 측이 좀 부정적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이제 양자 경선을 하면 감정이 격앙돼 가지고 본선에서 참패한다는 얘기까지 했고요. 또 한동훈 전 대표는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로 당이 갈라질 것이다 라고 우려를 표했거든요. 이 두 사람에게 정말 이게 불리한 걸까요? 그러니까 사자 대결보다는 불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뭐 메디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메디권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양자 대결에 분명히 두 분 다 본인들은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렇지 못할 확률도 있다는 거잖아요. 당심에 있으니까.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2명 안에 못 들어갈 수 있다. 아니,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못할 확률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아마 본인들은 확신을 할 거예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들어간다. 거기 이제 상대방이 김문수가 될 확률이 일단 높으니까, 김문수 장관, 김문수 후보가. 그래서 아마 본인들은 확신할 텐데, 그래도 원래 우리가 이 2명 들어간 것보다 4명 들어갈 확률이 더 높은 거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확률 자체로 치면. 아마 그러한 것 때문에 양쪽에서 조금 뭐 우려하는 바를, 저는 이유는 그냥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 당이 쪼개지냐, 이거 저는 그렇게 가지는 않다고 보여요. 그리고
찬탄파냐 반탄파냐? 아마 양자 결선 갔을 때는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재명하고 이걸 대보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이길 사람이 누군가를 대보는 거지. 단순히 이제는 뭐 탄핵에 찬성했냐 반대했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벌써 지난주잖아요. 근데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지난주 금요일날 파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주말에 너무 조용하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사라졌을까요? 사라진 거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선거로는 못 막았다. 하지만 우리는 선거로 막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국민의힘 지지자분 중에서는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탄핵에 찬성했냐 반대했냐는 그렇게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와의 승부에서 이길 수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기준이 돼버리지 않을까 싶어서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4인 경선이 조금 더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이제 뭐 그건 당에서 정하는 거니까. 예. 근데 1차에서 이제 4명을 뽑는데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는 100% 이제 여론조사입니다. 자, 이것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당내 그 보수적인 지지층들은 굉장히 반발하는 걸로 들었거든요. 역선택 방지 조항 들어가는 걸로. 이제 원래 들어가지 않나? 결단한 거잖아요. 예,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은 원래부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넣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걸로 저는 확인했었고 사실 후보가 지금 너무 많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 지금 빅4는 나왔다고 저희 그 당 내부에서 보고 있거든요. 오한, 홍김, 그래서 오세훈 후보, 한동훈 후보, 홍준표 후보, 김문수까지 해서 약간 뭐 굳이 이름을 붙이면 빅4라고 저희 내부에서 좀 하는 것 같고요. 그 내부는 다 들어갈 것 같다. 뭐 지금 그렇게 보는 게 조금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빅4 후보가 들어가면은 이제 결선을 가정했을 때 사실은 한동훈 후보나 홍준표 후보나 사실 저희 그 기존 친윤 세력 또 그 보수적 그 이렇게 지지세에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걱정, 불안 때문에 지금 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어찌됐든 오늘 그 비대위에서 확정이 났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룰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왈가왈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당은 제가 아는 국민의힘이라는 당은 굉장히 그 정치적 이익에 굉장히 집중하고 포커스한 당이거든요. 사실은 역설적인 게 그렇게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어떻게 보면 반대의 취지로 얘기를 하다가 탄핵 일용이 되니까 금방 20명에 가까운 후보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저희 당은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제 앞으로 저는 저희 당뿐만 아니라 이제 이 50대 50 이 당신 민심에서도 결국 미래를 뽑는 선거. 윤석열 대통령이랑 과거는 정말로 이제 먼 과거처럼 느끼게 이제 유권자들이 전 선택할 거라고 믿고 결국 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뭐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는 민생과 실용에 더해서 어떻게 이재명을 제압할 수 있는지 이런 좀 미래 비전에 포커스해서 저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1차 경선에서는 국민 여론조사 100%로 이제 후보 4명을 뽑고 2차 경선에서는 선거인단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반영에 2명으로 압축을 하고요. 3차 경선에서는 선거인단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예. 최종 1인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는 일종의 그 선거인단 투표 이게 또 누구에게 또 유불리가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확정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룰은 보수의 분열을 가져올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당장 4명을 가지고 1차 경선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빅4에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에 협력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최종적으로 2인 결선 투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4명 중에서 2명이 탈락하잖아요. 네. 지금의 경선 룰에 따르면은 상수는 이제 김문수 저는 후보라고 봅니다. 그러면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3명 중에서 1명만 들어가고 2명은 탈락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홍준표 이분 같은 경우 탈락한다면 본인이 결선에 탈락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승복하겠는가? 국민의힘 뭐 대선 후보에게 본인이 힘을 실어줄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2인 경선으로 간 것은 결국
한덕수 권한대행이 무소속으로 나와서 양자 대결로 예. 후보 단일화를 하는 것까지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아니, 이런 예. 생각이 굉장히 저는 네.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예. 저는 국민의힘은 대통령 후보를 안 내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해 1월 때 뭐라고 그랬냐. 비대위원장 들어서 가지고 당의 기책 사유로 선거를 치를 경우에는 후보를 안 내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조기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치러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논리에 따르면 그래서 이 논리에 따라서 구로구청장 후보도 안 냈잖아요. 더구나 백지 신탁으로 후보가 사퇴를 한 건데 시장이 그러면은 구청장이 그러면 더더욱 여기는 내란으로 본인이 파면돼 가지고 쫓겨났는데 무슨 명분으로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낼 수 있겠는가 대선 후보를. 네. 더구나 윤석열 지금 전 대통령은 여전히 지금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이에요. 이런 거는 완전히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건 그렇고 한 가지 좀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제 생각과 좀 다른 게 있어서 네네. 여론조사 100%로 4명을 뽑잖아요. 네. 그럼 유승민 후보가 유리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뽑힐 가능성이 높죠.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유승민 예.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유리할 수도 있고 네. 또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 100% 아니 그냥 여론 제가 조사네. 말한 빅4는 예. 우리 저기 대변인께서 하는 걸 근거로 했고 1차가 근데 100%니까. 아니, 일차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100%잖아요. 좋아. 그 부분은 제가 상당 부분 동의를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된다면 예.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빅4 중에서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이 빅4 중에 누구 한 명이 그러면 1차에서 탈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분들이 분열하는 분열한다. 거죠. 그 얘기죠. 맥락은. 네. 민주당의 원대한 꿈을 잘 들었는데요. 그럴 리가 이거 없습니다. 팩트인데요. 왜냐하면은 지난 2017년 대선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당시에는 당이 완전히 분당이 된 상태였거든요. 예. 그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분당이 됐죠. 그때 당시 대통령 선거 경선 토론을 보면요. 후보 토론을 보면 탄핵에 티읕자도 안 나왔어요. 탄핵은 다 잊혀진 과거가 됐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이 단일화를 하니만이 그 정도 얘기까지 나왔던 시점이에요. 저는 이번 대선에서 탄핵 지표가 되지 않습니다. 이슈가 안 돼요. 국민들은 이제 잊었어요. 다 묻었습니다. 그 다음 대선, 다음 지도자를 누구냐 뽑느냐로 쳐다보고 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차 경선, 1차 예비 경선에서 이제 가르고 100% 여론조사인데 역선택 방지 조항을 작동을 합니다. 예. 100%에서도. 예. 따라서 유승민 전 의원은 당선이 될 리가 없다. 빅4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그러면 수가 없고요. 대부인장 예. 말이 맞았네요. 다만 이제 한동훈과 제가 이제 직함 생략하겠습니다. 한동훈과 안철수의 사실은 마지막 4위 싸움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지지층이 의외로 안철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있어요. 확장성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분열할 것이다. 홍준표 시장이 예를 들어가지고 뭐 대선에서 2등까지 못 들어가가지고 나오면은 저는 그거는 정말 민주당만의 착각이에요. 뭐냐면 홍 시장님도 만약에 여기서 이번에 선택받지 못하면 다음에 총리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이 있고요. 다음 국민의힘 정권이 만약에 다시 재창출이 된다면 그때는 사실은 거의 공동정부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의 운영상.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하는 그런 탄핵으로 인한 분열, 뭐 이탈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의 의견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줄들이 나온 15룡인지 20룡인지 한 방에 다 걸러지는 건가? 자, 2차부터는 50대 50이던데 윤심 어느 정도 작동할지 궁금하다 이런 얘기고요. 이재명한텐 15대 1이 아니라 100대 1로 덤벼도 감당 안 돼 이런 의견 주셨고요. 반면에 이재명 지지도 압도적이지만 비호감도 높아서 국힘이 승산이 없지는 않다고 본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최근에 JTBC가 이제 메타보이스에 의뢰해서 5, 6일 전국 성인 남녀 1,011명 대상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국힘 빅4 4명이죠. 또 이재명, 이준석 가상 3자 구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준석 후보가 상당하게 그 표를 가져가는 걸로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이재명, 홍준표, 이준석이 이 3대 대결했을 경우 이재명 45% 득표, 홍준표 24, 이준석 7% 이런 식입니다. 다들 3자 대결 이런 비슷한 지표가 나와요. 이재명 후보는 45에서 47% 득표, 이준석 후보는 7에서 8%, 국민의힘 후보
빅4 중에 한 명을 대입하면 18%에서 24%. 자, 이렇게 3자 대결 가면 설전 변호사 네. 이거 대선 해보나 말하더라고요. 해보나 마는데 여기에 좀 빠진 아직 무응답층이 있습니다. 네. 예, 저는 무응답층이 한 지금 2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어떤 선택을 아직까지는 못하겠지만은 뭐 그때 가서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는 거의 상수라고 봅니다. 저는 이 정도 실제 득표율도 45에서 47% 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대선 득표율도 지난번 대선 때도 그랬고요. 49, 47. 예, 그 정도 될 것이고 지금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무응답층 또는 관망층에서는 투표를 조금 지금 결정하지는 못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20 몇 %대에서 10% 후반대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주목할 만한 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최소 7%, 많게는 9%까지 지금 네. 처음 조사가 그러니까. 나오고 있다는 예. 거예요. 이날 제가 또 이준석 대표가 그 주로 지지하는 커뮤니티를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흥분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대선 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는 퍼센트가 15%거든요. 그러면 지난번 홍준표 2017년도 홍준표 후보가 4%로 시작해서 25%인가 20 뭐 하여튼 20% 좀 넘었어요. 네, 25%.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도 이미 시작이 7, 8%, 9%라고 하면 15%는 무조건 넘긴다. 어차피 이기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준석이라는 어떤 그 제3지대 후보가 변수가 되는 것은 확실하다. 자, 문정영 대변인 이제 이준석 후보는 이제 홍준표 그 시장 같은 경우 이제 국힘으로 들어와라고 그러는데 안 들어간다. 그러면 단일화 안 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입장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동탄 대첩 그때 보면 3등이었잖아요. 예. 그 민주당 그 국민의힘 후보에서 3등이었는데 결국 1등으로 뒤집었단 말이죠. 예. 자, 이렇게 끝까지 갈 건지 예. 아니면 이준석 변수를 어떻게 봐요? 이준석 변수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요 JTBC랑 메타보이스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사실 처음으로 이준석 대표가 이제 5% 넘는 이런 여론조사가 점점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뭐 어쨌든 간에 젊음 그리고 혁신 이 두 가지 어젠다를 굉장히 확실히 가져가고 있고 결국 이준석 대표의 그 지지율의 가장 큰 근간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반대표. 하지만 절대 애초부터 이재명 대표는 지지하지 않았던 세력. 이런 부분의 포션이 점점 커져가다 보니까 저는 이게 대선 레이스가 진행되면 될수록 그 무당층 플러스 윤석열 대통령은 싫고 이재명도 싫은 이 사람들의 포션이 늘어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이준석 대표가 가져갈 수 있는 표가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한 가지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빅4 후보 중에 그래도 다 20% 초반 중반대까지 이제 여론조사에 물론 뭐 이재명 대표한테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긴 하지만 그렇게 득표를 여론조사에서 나왔는데 오직 한동훈 후보만 지금 여기 18%가 나왔다는 네. 것은 사실 한동훈 후보가 내걸고 있는 어떤 그 젊음 나름 혁신 이런 이미지가 저는 이준석 대표랑 일정 부분 많이 겹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권자들이 어느 정도까지 판단을 할 것이냐. 한동훈 후보는 본선 경쟁력이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까지 좀 판단하는 유권자가 저희 당내에서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정도까지 전략적인 판단을 한 후에 이제 최종 결선에서 투표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자, 댓글에 준스톤이 10% 이상 가져가면 보수 후보에 치명적이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이준석 박근혜 탄핵 때 안철수 되는 것 아니냐? 물음표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국민의힘 아마도 이준석 못 잡으면 가망이 없다. 끌어들여야 된다. 이런 의견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배종훈 부장님, 네.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제 오늘 대선 출마 선언 담은 영상 메시지 공개하면서 본격 행보에 나섰고요. 이제 내일 캠프가 이제 꾸려지고 공식 출범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자, 이준석 대표가 이제 끼어서 3자 대결 구조로 갔을 때 막판에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는 거지만 국힘 후보하고 극적 단일화를 또 할 수도 있는 어떤 변수가 생긴 거 아닌가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준석 변수의 핵심은 네. 이준석 의원이 완주를 할 거냐 독자적으로 네. 아니면 보수 후보하고 단일화할 거냐 그게 이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계속해서 뭐 가상 3자 대결에서도 뭐 7%에서 한 9% 정도 나오면 이준석 의원의 독자 완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통합하지 않는다. 그렇죠. 단일화하지 않는다. 완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보수는 이제 분열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겠지만 지난 대선 때 0.7% 포인트 차로 이재명 후보가 낙선을 했는데 그때 심상정 후보가 2.3% 얻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의원이 대선에서 독자적으로 완주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완주를 하게 되면 이재명의 안정적 당선에 마지막 퍼즐 역할을 이준석 후보가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거의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시작 여론조사는 이렇지만 이준석 후보가 지금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악의 축이라는 발언을 하고 지금 오늘도 발언을 보면 앞으로도 계속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겠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그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표가 어디서 갈 것 같아요? 진보에서 표가 갑니까? 보수에서 표가 갑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는 표를 더 잃게 되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공격을 주로 이제 하면서 대립각을 세운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이대남 또는 삼공남들 아니겠습니까? 때리면 때릴수록 이대남, 삼공남들은 더 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더 표를 잃게 되겠죠. 예. 아니 국회의원 이제 위기에 빠지는 겁니까? 또다시 민주당의 원대한 꿈입니다, 이거는. 예. 자, 연대하지 않아요. 그냥 뭐 거의 기정사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어떻게 봐요? 제가 이준석 그동안 대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발언했던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어요. 이준석 대표는 정말 중요한 이제 우리의 자원이고 이준석 의원이 2명을 회동했어요. 대권 출마 이후에 오세훈, 홍준표 2명을 만났습니다. 거기에 퍼즐이 있는 거죠. 이준석 의원은 자기가 단일화 해줄 수 있는 명분이 있으면 단일화를 할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첫째,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했던 것들, 아니면 계엄에 대해서 비판적인 부분들, 또 두 번째는 중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니 아니냐라는 건데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단일화를 해도 질 것 같다. 그러면 완주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단일화를 해줬을 때 이길 수 있다. 최대 공로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과실을 따먹겠죠. 근데 이준석이라는 퍼즐은 이재명 대표에게는 엄청나게 위협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준석과 국민의힘 후보의 극적인 단일화 드라마는 막판에 중도층을 판을 흔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를 낙선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고 진짜 생각해요. 원대한 꿈인데요. 한 말씀만 드리면은 예. 이준석 후보는 군소 후보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완전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것이요. 예. 민심을 살피면서 어떨 때는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행보를 가장 꾸준하게 6개월, 1년 전부터 해온 후보가 이준석 후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최근에 저희 당의 군소 후보님들,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대선 출정식 이런 거 봤는데 이준석 후보와 감히 비할 것이 안 됩니다. 이준석 후보는 그만큼 기상천외한 기획력과 선거를 읽는 인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선거가 점점 혼탁하게 가고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진가가 많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절대 저희 당에서도 마치 군소 후보처럼 과소평가하는 행보는 저는 저희 당한테 안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준석 후보가 만약 단일화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에서 다른 후보보다는 오세훈 후보나 홍준표 후보 정도면, 왜냐면 기존에 같이 정치를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준석 후보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만은 그 단일화라는 게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안철수 후보 간의 그런 밋밋한 단일화는 아닐 거예요. 분명히 이준석이라는 그 후보는 이 자기가 어떻게 해야지 이 대중이 환호하는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단일화를 만약에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그런 상황이 오게 될지 안 오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게 된다면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 단일화할 겁니다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이벤트의 파급력은 상당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준석 후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토론이 뜨거워져서 거기에 많이 몰입된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민주당도 이제 이재명 전 대표네요. 전 대표를 포함해서 현재까지 김두관 전 의원, 김동연 경기지사 출마 선언했고요. 김경수 전 지사 조만간 출마 입장을 밝히고요. 반면에 김부겸, 박용진 이런 분들, 김영록 전남지사 불출마 선언했고요. 전재수 의원이 고심 중이라고 그래서 민주당도 한 4, 5명 정도가 경선을 할 것 같습니다. 당헌 당규상 6명 이하면 이제 컷오프 안 하니까 다 아마 본선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나요? 짧게 시간 남았는데 배 의원님께서는 그냥 이재명 대표가 확실히 당선을 확정지으려면 이준석을 끌어들이면 끝나겠는데?
뭐 이준석 의원은 제가 볼 때는 네, 독자 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꿈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대선에 또 도전하는데 네. 본인이 그냥 단일화에 합류해버리면 존재감이 없어지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갑자기 이준석 의원이 늘고 있네요. 이런 댓글 주셨고요. 이준석이 이재명하고 통합할 수는 없어도 국힘이랑은 통합 가능성 크다. 이런 의견. 이준석도 홍준표도 명태균 황금폰 어쩔 건데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는 분도 있습니다.